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루비 디렉터 안주아입니다. 제가 2년 전만 해도 이곳에 한 200~300명 정도 모여서 제가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이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오늘 이제 코로나의 지침 때문에 한 30명 정도 이곳에 모여서 함께 듣는데 제가 한 10명 정도 앞에서는 강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게 정말 떨리고 가슴이 지금 콩닥콩닥 뛰는데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건강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제 체험 사례와 함께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겨울, 환절기, 혈압, 혈관 이런 걸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들으시나요? 오늘 저는 위험하게 찾아오는 죽음의 시한폭탄, 당신의 빨라지는 혈관노와 당신은 안전하신지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 체험 사례와 함께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 언론 보도를 보시면은 혈관, 죽음의 시한폭탄, 20대를 삼킨 뇌졸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혈관이라고 하면은 한 5, 60대부터 혈관에 노화가 온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렇게 20대를 삼킨 뇌졸중으로 인해 20대들이 술, 담배, 식사를 인해 이렇게 빨리 뇌졸중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2011년부터 벌써 40대부터 뇌경색이 일어나고 있고 벌써 2011년부터 점점 많은 사람들이 뇌경색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건강에 위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저희들이 뇌졸중에 대해 많이 생각을 못하고 사는데요. 근데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보면은 뇌졸중의 습격, 나이 가절 안 가리네. 저희들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은 겨울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내 병원의 조사 자료를 보면 봄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는 발병에 별 차이가 없다. 주로 노인들에게 많이 생기지만 40대 전후에도 드물지 않고 나이를 막론하고 뇌졸중의 위험에 있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졸중에 관련해서 대한뇌졸중협회에서는 세계적인 해마다 1,500만 명의 뇌졸중 환자가 생겨 셋 중 하나가 숨지고 셋 중 하나는 몸의 마비 등 지속적인 장애를 입는다고 합니다. 뇌졸중이 정말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예방하지 않으면은 나뿐만 아니라 나에 있는 자녀까지도 모두 다 생활의 위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이 뇌졸중 왜 생기는 것일까요? 바로 염증 때문입니다. 염증은 우리 체내에 많이 생긴데요. 염증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체내에 분비되어 세포와 변이를 일으키고 세포 변이로 인해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에 이 염증에 대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20대부터는 혈액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근데 30대 부터 조금씩 쌓이다가 40대, 50대부터는 혈관 내벽이 점점 쌓이는 것을 보이는데요. 이 두꺼워진 혈관으로 인해 우리가 뇌졸중의 위험에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20대의 건강한 혈관이 식습관으로 인해 그리고 20대의 술, 담배 그리고 일상생활로 인해서 점점 노화가 빨라지고 있고 이 노화가 빨라지는 걸로 인해 이 탄력이 저하되면서 이 탄력으로 인해 뇌졸중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뇌졸중, 그러면 어떤 전조 증상이 있는지 저희가 꼭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잦을 때 뇌졸중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무기력할 때 우리는 내 혈관의 노화를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혓바들 색이 칙칙하고 검은 반점이 있을 때, 그리고 네 번째, 하체 비만이나 잘 붓는 편일 때, 손발이 쉽게 차가워지고 팔다리가 저릴 때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분을 전조증상을 증가하지 않으면 우리는 뇌졸중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것 부분에 생각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흔한 증상들인데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 우리는 가족의 생계까지도 위험을 주는 뇌졸중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 부분이 너무 좀 어렵고 이럴 수 있는데요. 제가 왜 이 앞부분을 좋아했냐면은 이 뇌졸중은 저희가 예방해야 되는데 저부터 예방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2014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뇌경색하고 제가 뇌졸중 얘기하다 뇌경색을 얘기하니까 이게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뇌졸중 안에 뇌출혈, 뇌경색 이런 거를 다 뇌졸중이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때만 쓰러질 때 제가 지금 말하는데 살짝 더듬잖아요. 제가 이때 뇌경색으로 인해 언어장애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기가 힘들 정도로 말이 힘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요 안에 서 있을 정도로 이게 장애는 많이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되게 심했어요. 이 보시면 저의 진단서예요. 2014년. 여기 보시면 병명에 뇌경색증, 뇌병증, 두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짜 흔히 볼 수 없는 병명이지요. 근데 저는 이걸로 인해 그 당시에 이걸로 인해 정말 많은 장애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손에 작은 급성 경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운동 장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운동 장애가 온다고 의사한테서 진단을 받았지만 다행히도 운동 장애는 안 왔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에 저희가 보셔야 되는 게 급성입니다. 저는 항상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2014년 저희는 건강했기 때문에 한 번도 제 건강을 위해서 뭘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이와 남편만 챙기는 입장이었지 제 건강을 위해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급성으로 온 다음에 이렇게 심각하게 근데 아까 뇌졸중의 전조 증상들은 저는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제가 생각하지 않고 잘 관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급성으로 왔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큰 병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모습 2015년도에 제 모습입니다.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뇌가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누워있는 엄마, 아픈 엄마 이렇게 아이들한테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진으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입술에 핏기가 하나도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저렇게 서 있기도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때문에 열심히 아이들하고 그래도 놀러를 가주려고 저 때 힘을 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진 보시면은 너무 칙칙해 보이지 않나요? 지금 저의 모습과 너무 틀려서 이거 성형한 거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015년도 유산화를 만나기 전 저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죠. 성형한 거 아니에요. 저희 다른 사람인데요. 지금 딱 사진만 봐도 어떠세요? 혈색이 있어 보이고 뭔가 살집도 있어 보이고 뭔가 그리고 제일 좋은 게 표정이 틀려 보이지 않나요? 2016년 유산화를 만나고 나서 저희가 바뀐 모습입니다. 이때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때 쓰러졌을 때 두 아이들은 제가 쓰러진 걸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때 그 아이로 인해 아이들이 그때가 제가 5살, 7살? 4살, 6살 이 시점이었는데요. 그때 이 아이들이 그때의 불안감으로 맨날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또 쓰러지면 어떡하지? 엄마가 또 쓰러지면 어떡하지? 해서 매일매일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유산화를 만나고 아이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왜냐? 저의 생활 패턴이 바뀌고 제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제가 아이를 케어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거든요. 그 사진 완전히 표정이 틀려지지 않나요? 근데 저거는 사진을 정말 요즘에 시대가 바뀌어서 정말 사진관에서 정말 예쁘게 프로필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희 2014년도의 모습과 2014
지금 현재의 모습이 너무 많이 틀려져 있지 않나요? 제가 만일 유산화를 만나지 않았다면 정말 건강하게 이 자리에서 여기 있는 리더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었는지, 저는 유산화를 만나고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제가 유산화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제가 건강해지고, 지금은 현재는 저희 아이들까지 건강을 챙긴 유산화의 제품에 대해서 몇 가지 혈관에 관련된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헬스팩입니다. 우리가 토양이 좋아야 식물이 잘 자라듯이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을 건강하게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가야 종합 비타민 헬스팩을 드시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헬스팩을 보면은 막 14가지 비타민, 9가지의 미네랄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 헬스팩을 사람들한테 권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알이 크다. 그리고 속이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헬스팩을 제가 그래서 그걸 알아봤거든요. 근데 천연 원료에 제일 가까운 성분을 만들려면은 알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합성을 통해서 알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먹어야 되고, 우리가 알이 큰 거에 관련해서 누군가 물어보면은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게 알이 큰 건 천연의 형태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아까 보신 것처럼 저는 뇌경색도 왔지만 그 전부터 저의 걱정은 위염이었어요. 위염이 너무 심해서 항상 그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처음 먹을 때 너무 알이 크고 속도 불편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걸 한 알씩 물 한 모금, 한 알 먹고 물 한 모금 이렇게 먹었는데 저거를 간편하게 먹는 방법을 찾았어요. 어떤 방법이냐면요. 먼저 식사를 하시고 식사 반 공기를 다 드신 다음에 중간에 헬스팩을 드시고, 그리고 나머지 반 공기를 드시면 속이 불편하지 않고 헬스팩을 온전히 효능을 느끼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간편하게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저는 식사 중간에 꼭 꺼내놓고 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중 중성 지질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바이오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게 중궁성 오염이 되어 있는 오메가를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중궁성 오염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확인하고 드셔야 합니다. 유산화에 있는 오메가는 컨슈머랩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중금속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를 정어리가에 있는 작은 생물인 물고기로 선택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중금속 오염에 대해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또 오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냄새 때문에 못 먹겠다. 너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유산화에는 비린내를 없애기 때문에 레몬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불편하지 않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이 오메가를 아이들한테 생선을 참 매일매일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한테 이 오메가를 씹어 먹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처음에 들이기가 힘든 거지, 아이들 습관이 들면은 이 오메가도 아이들이 잘 챙겨 먹습니다. 제 세 번째는 코엔자임 30입니다. 코엔자임 30에 들어있는 코엔자임 큐테인이라는 성분이 우리 혈관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우리가 심장에서는 코엔자임 큐테인이라는 성분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근데 25세 이후부터는 코엔자임 큐테인의 성분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양제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코엔자임 큐테인이 내 심장이 혈관을 통해서
발가락까지, 손가락까지, 말초신까지 혈액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심장에 도움을 주며 그리고 혈관의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을 통해 제가 부고를 하나 들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급성 심장마비입니다. 그래서 급성 심장마비는 혈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갑자기 오는 것들. 저도 아까 급성이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전조 증상을 우리가 꼭 확인하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전조 증상 중에 급성 심장마비 그런 전조 증상에는 가슴이 찌릿하거나 이 통증이 그전에는 한 30초만 왔는데 1분이 늘어나거나 이런 증상들이 내 몸에 그냥 보인다면은 그냥 잠깐 일어났다가 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꼭 그게 전조 증상인 게 아시고 그거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꼭 드셔야지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도 급성을 오셔서 가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런 거를 빨리 소개를 해드렸다면은 그렇게 부고장을 받지 않았나 하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 주변에 내 부모가 그리고 내가 혹시 전조 증상으로 가슴 저림이 느끼거나 그런 증상이 좀 길어진다면은 꼭 코엔자임 30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오라바놀 C300입니다. 저희 가족이 제일 좋아하는 비타민인데요. 이 환절기에 먹으면은 정말 좋은 염증 비타민입니다. 우리 후두염, 비염, 그리고 중이염 이런 염증에 정말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거부터 제가 먼저 먹기 시작한 게 아니고 아이를 통해 먹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아이가 먼저 아토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때 프라보놀 C300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제가 이거를 이 C300을 통해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주위의 아이들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서 이 우리들이 정말 좋아하는 엄마 비타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엄마들이 선호하고 그리고 유산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영양제입니다. 정말 프라보놀 C300은 유산화 쪽에서 안 만들어줬으면은 저희들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염증 비타민을 너무 잘 잡기 때문에 저의 혈관도 지금 깨끗하게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바이오틱입니다. 우리가 장 하면은 제일 많이 들리는 게 면역이잖아요. 면역하면 장인데 우리가 장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장 안에는 장의 세포막이 우리가 항생제나 우리가 자극적 음식으로 인해 세포막이 느슨해지고 그 느슨해진 세포막을 통해 염증이 통해 혈관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몸의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장부터 관리를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장에는 제3세대까지 장까지 가는 유산균을 꼭 드셔야 하는데요. 유산화는 제3세대 유산균으로 들어있는 아니말레스라 람노서스 제품이 50대 50의 배합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장에 그리고 혈관에 건강에 예방하고 싶다면은 꼭 프로바이오틱을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주변에 우유 알레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유산화의 프로바이오틱은 우유가 미함유로 되어 있어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콜레스테롤 개선과 원활한 배변 활동에 나머지 하이버지 플러스입니다. 하이버지 플러스는 우리가 아까 장을 통해서는 균을 넣어주고 그거에 있는 먹이까지 주지만 하이버지 식이섬유에는 그 균에 관련해 증식을 도와줄 수 있는 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분은 장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고 하루에 24g으로 뇌가 부족한 식이섬유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에 저녁에 과하게 어떤 음식이 있다면은 저녁에 따뜻하게 미지근하게 한 잔 드시고 가면은 그 다음날 장 관리랑 배변 활동에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저는 유산화의 제품으로 아까 정말로 급성으로 왔던 내 혈관을
할 수 있었고,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아까 얘기하다 하나를 빼먹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약을 먹었었어요. 항혈소판제라는 약을 먹었었는데요. 그 항혈소판제는 정말 끊고 싶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절대 끊을 수 없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끊을 수 없냐고로 했을 때 2015년도에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끊을 수 없다고 했지만 2016년도 유산화를 만나고 제 혈색이 바뀐 다음에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약을 타러 가는데 그 장소에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먼저 끊자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끊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약의 부작용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엔 못 모르고 그 약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약의 겉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일반 글씨체보다 좀 더 크게 부작용, 자살 충동, 우울증 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약을 정말 끊고 싶었는데 제가 끊을 수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사실 신랑 때문에 속초로 이사를 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저는 바닷가만 보면은 이렇게 가슴이 트였었는데 그 당시에 바다를 보고 있을 때 저를 바다가 부르는 걸 봤어요. 그래갖고 자살하는 분들이 어떤 마음인지까지 전 느낄 수 있는 그때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 지평선에서 저한테 일로 와 하고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약의 부작인 자살 충동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6년 이 유산화 지금 혈관 관리대 약을 끊었고 현재 벌써 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현재까지 병원에 다니지 않고 있고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유산화, 내가 건강하고 가족과 이웃의 건강도 챙겨주는 유산화,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네, 꼭 잘 알아보시고 이 유산화 잘 선택하셔서 우리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환절기 건강 걱정하지 마시고요. 유산화 안에서 온 가족, 그리고 저처럼 온 가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